마이크 테스트. 네, 접니다. 뮤베서. 뭐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냐면요. 베스 낚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베스 낚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바다 낚시는 먹는 맛이 있고, 베스 낚시는 이제 잡는 맛이, 서로스님 라이트가 켜졌어요. 프레시 켜졌습니다. 잠시만 카메라 떼가지고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아시죠? 네네, 꺼졌습니다. 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베스 낚시 얘기한다니까? 봐야 되겠어. 누가 나갔나 감시할 겁니다, 제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베스 낚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베스 이제 먹지 못하니까 제일 싫어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제가 이제, 저희 일하는 곳의 건물에 이제 괜찮은 일식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스를 먹으면 이제 싼 거는 3만 3만 원이나 3만 5천 원이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으면 이게 참 푸짐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낚시가 이제 잡아서 먹는 맛도 있고 자연을 즐기는 맛도 있고 낚는 맛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낚는 맛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스 낚시가 재밌다. 베스 낚시만큼 재밌고 화려한 낚시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스 낚시를 이제 재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힌트를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베스 낚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민물도 그 패들링 하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추천하는 거는 언제냐면요. 안개가 낀 날 그 해가 뜨기 전, 해가 떠오르기 전 민물에 한번 카약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이제 평택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새벽에 카약을 띄웠는데 그 안개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한 점도 없는 거죠. 평온한 이 물 위에 떠 있고 사방이 안개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때 느낀 기분은 뭐였냐면 내가 사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정말 마음이 평온해진 걸 느꼈거든요. 민물은 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바다가 좀 동적인 맛이라 그러면 민물은 좀 정적인 맛이 있고요. 바다랑 다른 게 그 해안 절벽도 멋있지만 뭐 대청호 같은 데라든가 큰 호수를 가보면 정말 호랑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험한 곳도 많아요. 정말 야생의 그 생 야생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베스 낚시의 가장 큰 재미 검은콩 매주님께서는 베스 처음에 잡아서 그게 송어인 줄 알고 매운탕으로 겁나 맛있게 뭐 여러 번 먹었대요. 근데 베스인 걸 알고는 못 먹어요. 근데 조금 얘기만 잠깐만 드릴까요? 베스가 먹을 수 있는 고기냐 못 먹는 고기냐. 일단은 베스는 먹는 고기예요. 제가 환경부에도 비슷한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퇴치어종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퇴치어종이 그리고 방송에서 자꾸 그 민물고기를 먹는다, 뭐 다 먹는다, 뭔가 괴물스러운 이미지를 자꾸 만들지 마라. 퇴치어종이라 그리고 퇴치어종으로 음식을 만들면 누가 먹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식용어라고 얘기해라. 먹는 고기다라고 얘기해야 먹지. 퇴치어종. 그리고 무슨 뭡니까? 생태교란종이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베스의 가장 큰 적인 사람이 베스 개체수 조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서 없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베스가 이제 먹는 고기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식용어다. 그리고 또 수질 개선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다. 그리고 베스만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베스를 요리할 수 있는 법들을 좀 소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자꾸 퇴치어종이다, 외래어종이다, 생태교란종이다. 이미지는 다 깎아놓고 먹어서 해치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가 이제 먹어본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흙냄새가 좀 있더라고요. 흙냄새를 빼는데 실패해가지고 아직도 그 흙냄새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제 베스를 먹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맑은 물에 잡아서 빨리 피를 빼고 그 소금구이나
그 버터구이를 해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이게 살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 토종고기처럼 민물 요리를 하면은 맛이 없대요. 탕을 하면 양념이 배이지가 않기 때문에. 맛은 약간 동태 맛이에요. 동태전하고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먹어본 분들은 다 블루길 요리가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울소리님이 미국에 블루길 요리 있는데 뱃소리는 없는 듯요. 글쎄요, 저는 미국에서 블루길 요리하는 거, 아니, 베스 요리하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 미국, 예, 그거에서. 그리고 맛은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블루길이 아주 맛있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베스 낚시 좀만 얘기를 하면요. 베스 낚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루어 선택을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공략을 한다는 게 베스 낚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베스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재밌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낚시 방법이 바다 낚시에 그대로 쓰인다고 이제 봐요. 굉장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고, 낚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루어 선택법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이건 제 분류가 아닙니다. 누구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누구든 적용할 수 있는 루어 선택법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어를 이제 다 꺼내 보시는 겁니다. 루어를 다 꺼내 보시고 루어를 이제 지금 제가 그리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해야 되네. 아닙니다. 여기 보일 텐데요. 그랬어요. 예. 이제 여기는 수심이고요. 여기는 속도예요, 속도. 내가 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이게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해피데이님, 공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신대요. 근데 블루길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송천에서, 송전지에서, 저는 먹어봤어요. 네, 블루길. 맛있어요. 네, 맛있다고. 살이 더 단단하거든요. 네,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송전에 계신 분, 송전 낚시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베스를 엄청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걸 잡아서 또 다 가져가세요. 킵을 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드시냐고 했더니 드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요. 정말로 자기가 먹어본 고기 중에 아주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글씨가 흐리게 보이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수심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깊다. 그 다음에 여기 중층. 여기는 이제 상부. 그리고 이 표층입니다. 표층. 위로 올라갈수록 수심이 이제 얕아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속도는요, 여기는 빠른. 한번, 세폰 한번, 나중에 바꿔서 한번. 네, 시작됐네요. 방송은 시작이 됐는데, 네. 7명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적응이 되셨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들어온 거 있어요. 은민이가 미리 내가 예고를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너무 잘 들어오시는데요? 7명 들어오셨어요, 지금 벌써. 2명 빼고 다 들어오신 건데, 아직 2명은 못 들어오셨습니다. 2명은 국제 미아가 돼 있어. 나도 휴대폰을 볼까, 이거. 2분은 어디 계시나요? 빨리 들어오세요. 2분은 이제 엎어진 금, 8명 다 거의 들어오셨습니다. 1명만 못 들어오셨어요. 이거 엎어진 금이 도망가는 거 아니죠? 물방울님 화이팅.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여기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유튜브로도 이제 홍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준비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분명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유익하시지 않을까. 몇 분 정도는 또 유익하게 들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루어 낚시 테크닉은 대부분 베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베스를 많이 이해하게 되면 바다에서의 응용할 재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는 베스 낚시가 거꾸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베스 낚시를 뭣도 모르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 마이크가 저 마이크가. 네, 이 마이크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지 목소리가. 네. 처음에 저 베스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사람처럼 했거든요. 그러다 카약 타면서 바다를 알게 되면서 다시 루어에 대한 걸 생각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루어 낚시 하게 되고 거꾸로 베스 낚시는 그 다음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어를 하다 보니까 베스 낚시를 알게 되면 다양한 채비의 운영법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베스 낚시 또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게 훨씬 도움되고 좋습니다.
네, 방송이 지금 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방송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지금 나가는 거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 해피데이 광규님 들어가세요. 예, 잘 주무세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딱 적어놨다가 질문해 주세요. 네. 그때 더 재밌는 이야기, 또 좀 새로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스 낚시가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고, 다양한 루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양한 루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웜 하나 써서 이제 웜으로만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베스 낚시가 좀 덜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루어를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어를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심,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은 쪽, 위로 갈수록 표층이죠. 표층, 상층부, 중층부,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속도를 가지고, 루어를 운영하는 속도, 루어가 움직이는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어요. 빠름과 느림 쪽으로 잡았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채비가 이제 뭔지 한번 볼게요. 자기가 적어 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채비가 뭐 자주 쓰는 채비가 뭘까요? 다운샷 해볼게요. 다운샷. 자기는 다운샷을 좋아한대요. 그럼 다운샷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 다운샷은 일단 어떻죠? 일단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깊이면에서는 지금 바닥권에 내가 쓰는 다운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운샷은 빠르게 운영하는 겁니까? 느리게 운영하는 겁니까?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빠르게도 쓸 수 있고 느리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는 겁니다. 자기는 다운샷을 한 자리에 놓고 흔들어 가지고 쉐이킹 기법을 써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이거 위주로 다운샷을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운샷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부분에 들어가고 느리게 운용하는 채비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는 다운샷을 깊이는 넣는데 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영역이 좀 밴드가 커지는 겁니다. 다운샷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다운샷이. 또 이제 뭐 해볼까요? 버즈베이트. 버즈베이트는 어떠냐면, 버즈베이트는 표층부에서 쓰이죠. 완전 표층부에서 쓰이죠.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좀 빨라요. 버즈베이트를 느리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버즈베이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층에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농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지만은 베스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 쓰여요. 표층부, 상층부, 중층부, 뭐 아주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속도는 아무래도 좀 빠른 편이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브레이션을 웜처럼 쓰시는 분도 계세요. 바닥에 내리고 바닥에서 호핑하고 띄우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바이브레이트는 한 이쯤에 있는 거죠. 바이브레이트. 또 뭐 있나요? 스피너 베이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피너 베이트는 제가 보기에 거의 이 전용격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요. 아주 느리게 웜처럼 끌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쵸? 그 표층에서 사용하는 이제 버닝이나 멀징 기법. 올려서 타워터처럼 바바바바박 긁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리게도 운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주 깊은 곳에서는 느리게 운영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마치 채터베이트나 블레이드가 달린 지그헤드를 쓰듯이 바닥에서 톡톡톡 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버즈베이트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갈수록 느리게 운영할 수 있고 거의 이 삼각형 모양으로 스피너 베이트는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피너 베이트예요. 스피너 베이트. 또 크랭크는 뭘까요? 크랭크는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죠. 한 중간 정도 속도에서 빠른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마초님, 형님 안녕하세요. 네. 경호가 안녕? 네. 바이브도 버닝이 있다고? 오케이. 네. 저희 페이스북에. 그래, 경호가 좀 좋은 얘기 좀 해줘라야.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어나 자기가 쓸 수 있는 루어들을 한번 여기다가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비어있는 구멍이 보여요. 비어있는 구멍. 예를 들면 뭐냐면은, 자기는 느리면서 상층부를 움직이는, 여기 느리면서 상층과 중층부를 누리는 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뭘 선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중간한 채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상층부나 중층부를 노리면서 느리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뭐가 있나? 퀴즈. 병우가. 뭐가 있지? 자, 여기 지금 상층부나 중층부를 여기를 공략하면서 느리게 운영할 수 있는 채비가 뭐가 있을까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 아프리카랑 페이스북 중에 보고 계시는 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다들 주무시나요? 자, 다들 주무시나요? 6분이 계시는데? 크랭크베이트. 네, 크랭크베이트. 또,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 친구가 크랭크베이트. 그렇죠. 크랭크베이트를 아주 슬로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크랭크를 천천히 운영을 하면 아주 천천히 거의 멈춘 상태로 오죠. 자, 아무래도 미노우. 또, 보통은 이제 서스펜딩 미노우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 바다용 루어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베스용이 조금 하지 않은 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그래서 바다하고 이쪽은 이제 바다에 관심 가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용한 편이죠. 네, 그러시구나. 지금 그 다른 분들, 페이스북에도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지금 미노우, 크랭크베이트 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서스펜딩 미노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많은 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대략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서 빈 곳이 없도록 가져가는 거예요. 초보인 경우에는 큰 덩어리에 한 루어가 들어갈 것이고, 이제 전문가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도 다양한 루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크랑크, 숏빌 크랑크, 롱빌 크랑크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가 쓸 수 있는 루어를 이렇게 셀렉션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속도와 깊이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웜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지그헤드는 어디쯤 해당할까요? 지그헤드, 미드 스트롤링은 어떨까요? 이렇게 한 번쯤은 도표화 시켜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시킬게요. 이렇게 루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어, 운영할 수 있는 루어를 적은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하시면 밑걸림이에요. 밑걸림이 없는 채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버즈베이트,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없네요. 버즈베이트, 스피너베이트가 이제 밑걸림이 없는 채비 중에 하나죠. 그럼 더 해볼까요? 바닥에 들어가면서 느리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텍사스 리그, 여기 텍사스 한번 써볼게요. 제가 텍사스. 네, 텍사스 리그도 밑걸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루어를 분리했냐면 세 가지로 방법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네. 필링 안 하는데 어떤 상황에 쓰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루어를 이렇게 세팅을 해보세요. 제가 세 가지를 했네요. 하나는 깊이, 하나는 속도, 그리고 하나는 밑걸림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했어요. 이제 갑시다. 우리 낚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낚시를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탐색 루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색 루어라는 말이 나와요. 전문적으로는 이제 파일럿 루어라는 말도 쓰거든요. 파일럿 루어. 뭐냐면 제가 이제 모르는 포인트를 갔어요. 근데 이 포인트에 지금 장애물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장애물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수심이 어떤지, 아니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채비를 쓰시겠어요? 자, 일단 볼까요? 속도 면에서 볼까요? 속도, 느린 것과 빠른 것 중에 어느 정도 쓰실래요? 루어가 느리면요, 탐색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속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조금 중간이나 빠른 루어를 쓰시겠죠. 탐색 루어니까. 바닥이 좋지 않으면 그 포인트 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낚시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와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포인트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색 루어를 돌려서 바닥이 어떤지, 고기가 있을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른 게 좋겠네요. 수심은 어떨까요? 수심은 아무래도 전층을 탐색할 수 있으면 좋겠죠? 위쪽도 탐색을 해보시고, 뭐 이렇게 루어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지만, 안 바꾸고 할 수 있으면 이게 탐색 루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밑걸림 어떨까요? 밑걸림이 없는 게 좋겠죠? 밑걸림 생겨서 포인트 깨져버리면 그 포인트 버리는 거예요. 밑걸림에서 채비 뜯는다고 뜯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드렸어요. 탐색 루어로서 좋은 요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좀 빠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전층을 탐색할 수 있을 것. 세 번째가 뭐였죠? 밑걸리지 말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피너 베이트를 탐색로로 많이 쓰시는 겁니다. 자, 제가 스피너 베이트 얘기를 했지만 스피너 베이트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선호하는 채비 중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텍사스 리그를 굉장히 선호해요. 텍사스 리그를 위쪽 수면 위쪽에서 빠르게 감아도 보고요. 중팅도 보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바닥을 내려서 바닥지형이 뻘지형인지 흙지형인지 굴곡이 있는 지형인지 없는지 아니면 무슨 물골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보세요. 텍사스 리그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빠르게 운영하려면 빠르게 운영할 수 있죠. 물론 느리게 운영할 수 있지만 빠르게 운영할 수 있죠. 전층을 탐색할 수 있어요. 수면 윗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거의 전층을 탐색할 수 있어요. 스위밍을 시키면 되니까 텍사스도 조금 빠른 속도로 스위밍을 얼마나 시킬 수 있잖아요. 병호기가 스피너 베이트 딱 나오네요. 역시 프로는 달라. 이 프로는 역시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걸림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사실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버리면 밑걸림이 많아요. 나무 지형이나 이런 데서 걸립니다. 그거보다 훨씬 탈출을 잘하는 게 아무래도 그 웜정류 중에 텍사스 리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탐색로를 쓰는 거죠. 탐색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 간 포인트에 맨날 가는 포인트라면 사실 걱정이 없죠.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테니까요. 처음 가는 포인트에서 빠르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장애물이 많네. 여기는 뭐 어떻네.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탐색을 해보시고 오케이 좋다. 이 포인트 좋아. 이 포인트에서 낚시할 거야 했단 말이에요. 몇 곳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디 들어볼까요? 데오만, 라이호만. 데오만은 수심이 깊지 않아요. 대체로 이제 수로로 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나 싶어요. 수심은 뭐 얼마 깊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곳은 글쎄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루어를 쓸 수 있어요. 안 좋은 건 뭐냐면 바이브레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요. 수심이 안 나오는 곳에는 뭐 여기 다 쓸 수 있겠네요. 여기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포인트에서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 포인트네요. 근데 이제 안에 뭐가 있냐? 좋은데 여기에 폐 자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가 지어졌고 다리 밑에 막 폐 자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접자재가 밑걸림이 계속 생겨요. 해보니까 자꾸 뜯긴다는 거죠. 뭐가 툭툭 섰어요? 자꾸 밑걸림이 생깁니다. 뭘 쓰실 거예요? 아, 그물이 있다고.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그 그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물. 그러면 아무래도 밑걸림이 덜한 걸 쓰실 거잖아요. 뭘 쓸 것 같냐면 저 같으면 스피너 베이트로는 아마 윗부분을 긁어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걸림이 있기 시작하면 모험을 못하니까 다른 채비로 바꿔볼 거예요. 바닥에 뭐가 툭툭 걸린다. 입질 같았는데 입질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적게 비용이 들어가고 금방 세팅할 수 있는 채비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싱커입니다. 수심이 깊지 않을 때죠.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단거리. 단거리 거는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심이 얼마만큼 떨어지냐면은 7m에서 9m까지 떨어집니다. 네. 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가운데 말고 바로 떨어져요, 수심이. 그래서 겨울에도 물고기가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 유명한 친구가 있죠? 단골 포인트 맞습니다. 노싱커 단골 포인트. 네, 맞아요. 네. 친구가 지금 얘기하네요. 7m, 9m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단거리에 유명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외국 친구 중에 프랭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매일 거의 아침에 여기를 와서 고기를 잡아가요. 겨울에도. 7m에서 9m 나가요. 여기서 노싱커 하면 세월이죠. 빠지려고 그러면 세월이겠죠. 그리고 거의 채비가 들어가고 나서 거의 수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채비는 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추를 좀 무겁게 난 텍사스를 쓴다거나 이게 또 돌지형이거든요. 바닥이 돌지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제 실제 경험담. 어느 거였냐면 지금은 싱갈이 이제 베스 낚시를 못 합니다. 싱갈이 미국 친구, 믹센코, 친구 잘하네. 제 친구가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서 추억 돋네. 미국 친구, 센코. 항상 센코를 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요. 네.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싱갈에 물이 빠졌다가 이제 농번기가 지나고 물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이제 만수위, 오름수위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수상골프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이렇게 수상골프장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여기 있고 여기가 다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물이 빠질 때는 완전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차오르면 여기까지 차올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대가 물에 잠겨요. 이때 아주 재밌는 낚시가 있습니다. 무슨 낚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때 사용하기 좋은 채비가 있는데 오름수위에 쓰기 좋은 채비 6초 때 쓰기 좋은 채비 물이 막 올라왔다. 뭐 하기 좋을까요? 버즈베이트. 예, 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버징. 네, 버징 맞습니다. 버즈베이트나 버징이 답이죠. 버즈베이트를 수면 위에 던지고 6초대를 따라서 두두두둑 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5초 되는 애들이 하룻밤 사이에 열 몇 마리씩 잡혀요. 제가 이제 어떤 동호회에서 금 만남을 한 친구하고 남자입니다. 데리고 갔어요. 버즈베이트가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럼 웜으로 버징을 해라. 그 친구 한 말이 자기가 이렇게 큰 고기를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대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래요. 이렇게 정말 자기는 타워트에서 고기를 때리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죠. 아까 파로스님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의 특성을 알고 두 번째 루어에 대한 특성을 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조합이 나와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창의적인 낚시를 할 수 있고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가 있어집니다. 마치 정말 우리가 오락게임을 하듯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루어를 한번 분류 한번 해봐라.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이 루어를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수심대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속도요. 속도. 그리고 이렇게 루어를 세팅해 봤을 때 어디 빈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빈 곳을 채울 만한 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포인트에선가 그 루어를 쓰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머릿속에서 도표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장을 가게 되는 거죠. 현장을 가게 되면 잠깐만 내가 공략하고 싶은 수심이 어떻지? 밑걸림이 어떻지? 그리고 내가 어때? 오늘은 좀 활성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운영을 해볼까? 느리게 운영을 해볼까? 이러면 루어가 딱 집어지는 거예요. 루어 선택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수심을 깊게 해서 오늘 빠르게 운영을 해보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입질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발상을 바꿔보는 거죠. 수심 깊은 곳이 아니라 중층이나 상층으로 빠른 게 아니라 느린 쪽으로 이렇게 조합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경우가 미안하다 야.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네, 혼자 또 먹는다고 네. 물방울님이 또 밉다고 합니다. 참외 갖겠습니다. 참외 드시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파로스님 네. 지금 고마워 배운 거 고마워. 여기는 지금 카약 앤 피싱 카약 앤 피싱이에요. 국내 최대 카약 피싱 카약 매장. 파로스님 구경하러 오세요. 네. 아프리카 TV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럴 거라 하고